네, 안녕하세요. 환율과 투자의 네오2056입니다. 최근 워렌 버핏이 그동안 보유했던 미국 주식을 대부분 팔았다는 기사가 자주 보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에 보유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거의 다 정리해서 10%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6년에 매수했던 애플 주식도 상당 부분 차익 실현했다고 하고요. 버핏은 1998년 인터넷 닷컴 버블 전에도 비슷한 투자 모습을 보였어서 투자자들은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 미국 나스닥 지수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무려 15년이나 걸렸습니다. S&P 500 지수도 중간에 거의 회복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다시 급락하여 2013년이 지나서야 회복했고요. 현재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공지능 AI 관련 기술적 랠리에 대한 과대평가 논란이 많습니다. 최근 제기되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말씀드리고 이러한 시기를 헤쳐나갈 투자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9월 19일에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4년 만에 처음으로 0.5%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일 일주일 전만 해도 시장은 0.25% 인하를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큰 금리 인하 폭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역사적 경험을 봤을 때 경기 침체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 지표들이 다수 있습니다. 먼저 1980년부터 미국 금리 움직임을 보면 금리 인하 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2000년 인터넷 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 침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은 모두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금리 인하 후에 발생했습니다.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도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시그널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미국 국채 3개월 단기 금리와 10년 장기 금리의 스프레드를 보여줍니다. 이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역전된 이후 다시 플러스로 정상화되는 기간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페드가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릴 때는 주로 경기 과열이나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높은 상태로 금리를 유지시킵니다. 그러면 경제는 취약한 계층에서부터 파산 위험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영업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도 부실이 점차 늘어납니다. 이러한 낌새를 알아챈 중앙은행이 금리를 급하게 내리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경기 침체 우려에 많이 언급되었던 샴의 법칙입니다. 샴의 법칙은 미국 실업률의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지난 1년 최저치보다 0.5%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과거 미국 실업률을 살펴보면 샴의 법칙처럼 실업률이 0.5% 이상 상승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를 단순히 과거 데이터의 통계적인 일치성이라면서 경기 침체와는 큰 상관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과거 실업률 증가 사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경제와 투자의 세계에서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성, 즉 확률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 의장인 파월이나 미국 재무장관인 자닛 옐런은 언론에서 경기 침체의 징후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의 경기 침체는 경제학자나 정책자들이 안심할 때 찾아왔습니다.
숨겨져 있던 취약성이 블랙스완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2020년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미국 장기 채권, 현금성 자산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현재와 같이 불안한 국제 정세에서 금은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기 시작하면 희소성이 있는 금이 단연 더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은 많은 투자자들이 그 진가를 알기에 올해 벌써 28%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도 경기 침체 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투자처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FOMC는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이때 장기 금리도 따라서 내려올 것이고, 금리 민감도가 가장 큰 장기 국채는 가격이 크게 오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입니다. 워렌 버핏은 처분한 주식을 현재 현금성 자산인 3개월 이하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기 침체 시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버핏처럼 미국 주식이 많이 하락했을 때 매입할 수 있는 실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단기간 넘어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미국 기술주와 나스닥 지수는 경기 침체 시 발생할 하락 조정 시기가 장기 투자자에게는 큰 기회입니다. 이 표는 미국의 정보기술 연구기관인 가트너사가 매년 발표하는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이는 AI와 같은 신기술이 세상에 나왔을 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는데요. 2024년 5월 챗GPT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등 많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미국 빅테크에 대한 기대와 주가는 부풀려진 기대의 고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실제로 왔을 때 환멸의 저점으로 기대와 주가가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프 사이클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런 신기술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점차 여러 산업의 자리를 잡으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온으로 올라선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사례를 보여주는 대표 기업이 바로 인터넷 서점에서 시작해서 클라우드 빅테크 회사로 진해한 아마존입니다. 1998년 5월 나스닥에 상장해서 2000년 닷컴 버블을 겪고 24년이 지난 현재까지의 주가 차트입니다. 1998년 5월 상장 당시 아마존 주가는 0.12달러였습니다. 2000년 초 인터넷 버블이 한참인 시절 5.53달러로 무려 46배가 상승합니다. 그렇지만 거품이 붕괴하며 주가는 다시 0.18불로 95%가 폭락합니다. 만약 1000만원을 그때 투자했다면 50만원이 된 것입니다. 닷컴 버블 붕괴 이후로 23년 동안 다시 꾸준히 상승해서 현재는 193.88달러로 무려 692배가 올랐습니다. 50만원이 3억 4,6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궤적이 하이프 사이클과 거의 일치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워렌 버핏처럼 시대의 큰 흐름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살아계신 투자구루에게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 따라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요약 정리하면 첫째, 워렌 버핏의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현재 미국 주식이 비싸다는 것을
둘째,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미국 금리 인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 실업률 상승에서 확률적으로 보인다는 점. 셋째, 경기 침체 시 미국 장기 국채, 현금 자산이 매력적이고 현금성 자산은 미국 기술주의 장기 투자를 위한 매수 기회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디 성공적인 글로벌 투자로 부자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